예제. 다음 그림과 같이 모선의 길이가 20cm인 원뿔을 4바퀴 굴렸더니 처음 위치로 돌아왔다. 이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Rcm라 하면 그림에서 주어진 원뿔을 한 바퀴 돌려보면 원 5의 호의 길이는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아져요. 두 바퀴를 돌게 되면 원 5의 호의 길이는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의 2배가 되고 세 바퀴를 돌게 되면 원 5의 호의 길이는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의 3배가 되고 네 바퀴를 돌게 되면 원 5의 둘레의 길이는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의 4배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이를 이용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20cm인 원 5의 둘레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Rcm인 밑면의 원의 둘레의 길이의 4배가 되므로 2파이 곱하기 20은 2파이 R 곱하기 4가 됩니다. 여기서 곱하기 4의 의미는 원뿔이 회전한 바퀴의 수를 뜻해요. 유사 문항에서 원뿔이 회전한 바퀴의 수가 달라진다면 여기에 곱하는 값도 그에 맞춰 적으면 되겠죠. 등식의 성질에 의해 양변을 2파이로 나누면 4R은 20이 되며 양변을 4로 나누면 R은 5가 되므로 따라서 구하는 반지름의 길이는 5cm가 됩니다. 예제.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이고 높이가 4cm인 원뿔 모양의 컵으로 물을 담아 원기둥 모양의 머그컵에 가득 채우려 할 때 몇 번을 담아 부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단, 머그컵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는다. 먼저 원뿔의 부피를 구하면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9파이 곱하기 높이 4이므로 약분하여 정리하면 12파이가 되고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면 밑넓이 25파이 곱하기 높이 12가 되며 작은 컵을 이용하여 큰 컵에 물을 채운다면 이들의 부피의 비를 구하면 그 채워야 하는 횟수를 알 수 있어요. 원기둥의 부피를 원뿔의 부피로 나누면 12파이 분의 25파이 곱하기 12가 되며 분자와 분모를 12파이로 약분하면 부피의 비는 25가 됩니다. 따라서 원뿔 모양의 컵으로 물을 25번 담아 부으면 원기둥 모양의 머그컵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예제.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진육면체 모양의 그릇에 담긴 물의 양이 같을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왼쪽 진육면체에 담긴 물은 삼각뿔의 모양이므로 삼각뿔의 부피를 이용하여 구하고 오른쪽 진육면체에 담긴 물은 삼각기둥의 모양이므로 삼각기둥의 부피를 이용하여 구한 후 이 두 부피가 서로 같아야 해요. 그래서 좌변은 삼각뿔의 부피로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6에 대하여 높이 9를 곱하면 되고 또한 우변은 삼각기둥의 부피로 밑넓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x에 대하여 높이 3을 곱하면 되며 좌변에서는 분모에 있는 3과 2를 6과 약분하고 우변에서는 분모의 1을 6과 약분하여 간단히 하고 등식의 양변을 3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3x는 9가 되며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따라서 구하는 x의 값은 3cm가 됩니다. 예제.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cm이고 높이가 6cm인 원뿔 모양의 그릇에 1분의 4파이 세제곱센티미터씩 물을 넣을 때 빈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채워야 하는 물의 양을 알기 위하여 원뿔의 부피를 구하면 3분의 1 곱하기 16파이 곱하기 6이 되고 이를 약분하여 간단히 하면 원뿔의 부피는 32파이가 됩니다. 또한 1분의 4파이 세제곱센티미터씩 물을 넣으므로
양을 시간에 대하여 표현한 것은 속력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위에서 구한 원뿔의 부피, 즉 초록색으로 밑줄 친 32파이는 거속시에서는 거리에 해당하겠죠. 이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므로 4파이 분의 32파이가 되며 분자와 분모를 4파이로 약분하면 8이 됩니다. 따라서 물을 가득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8분이 됩니다. 예제.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원뿔이 있다. 이 원뿔의 옆넓이가 54파이 제곱센티미터일 때 원뿔의 밑면의 한 점 A에서 출발하여 옆면을 따라 한 바퀴 돌아 다시 점 A로 돌아오는 가장 짧은 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주어진 원뿔을 전개하여 펼쳐보면 다음과 같아요. 부채꼴의 중심을 점 O라 하고 밑면의 한 점 A를 기준으로 자른 후 이를 펼친 전개도이기 때문에 점 A와 같지만 대칭되는 위치에 있는 또 다른 점을 A'으로 표시를 해요. 먼저 옆면을 이루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를 1cm로 두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이므로 6파이 cm가 되며 주어진 옆넓이 54파이 제곱센티미터를 이용하여 L의 값을 구해야 해요. 옆넓이는 부채꼴의 넓이와 같기 때문에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이용한 부채꼴의 넓이 공식을 사용하면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6파이는 옆넓이인 54파이와 같아요. 분모의 2와 분자 6을 약분하고 등식의 성질에 의해 양변을 3파이로 나누어 정리하면 따라서 L의 값은 18이 됩니다. 겨냥도에서 밑면의 한 점 A에서 출발하여 옆면을 따라 한 바퀴 돌아 다시 점 A로 돌아와야 하므로 전개도에서는 점 A에서 출발하여 다시 같은 점에 해당하는 점 A'으로 돌아와야 해요. 점 A에서 출발하여 점 A'으로 도착하는 경로를 살펴보면 파란색의 경로처럼 선분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보라색의 경로처럼 곡선의 형태나 초록색의 경로처럼 더 굽이치는 곡선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수많은 경로 중에서 가장 짧은 선의 길이를 구해야 하므로 이는 두 점 A와 A'을 직접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가장 짧게 됩니다. 이를 수학에서는 최단거리라는 표현으로 사용해요. 앞으로 배울 수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 개념이므로 최단거리라는 표현을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최단거리인 선분 A'A'의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선분 A'A'은 부채꼴의 현이 되므로 이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봐야겠네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x도라 하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로 식을 세우면 2파이 곱하기 18 곱하기 360분의 x는 호의 길이 6파이와 같고 분자에 있는 2와 18을 곱하면 36이므로 이를 분모에 360과 약분을 한 후 등식의 성질에 의하여 양변을 파이로 나누면 10분의 x는 6이 되므로 따라서 x의 값은 60이 됩니다. 즉,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60도가 되죠. 이때 삼각형 OAA'은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서 한 내각이 60도가 되면 정삼각형이 되겠네요. 그래서 변 OA와 변 OA'과 변 AA'의 길이는 서로 같으며 모두 18cm가 됩니다. 따라서 구하는 최단거리는 18cm가 됩니다. 참고로 현재 중1 과정의 최단거리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중심각의 크기는 모두 60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심각의 크기가 60도가 되면 주어진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되므로 중심각의 대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다른 각이 주어진다면 중1 과정의 수학에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3 과정의 삼각비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현재 중1 과정의 최단 거리에서 중심각의 크기는 60도로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작은 팁을 알아둔다면 풀이하는 과정에 오류가 발생하여 중심각의 크기를 잘못 구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풀이의 오류를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지금까지 뿔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하여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구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한 개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